네, 그래서 오늘은 뱅크시랑 뭐 뱅크시 너무 유명하니까요. 다들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 관해서 이제 작년에 글라스고에서 전시회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느낀 점이랑 뭐 그런 것들 좀 같이 조금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. 아마 이 동영상은 잘 아실 것 같아요. 그 뱅크시를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준 그 뭐 사건인데요. 보시면은 이제 물론 지금 소리가 나야 되는데 요즘 이게 그 풍선과 소녀라는 작품인데요. 이게 경매가 되자마자 그림이 갈려나가는. 그래서 이 뒤에 동영상은 뱅크시가 실제로 본인이 알린 거예요. 이거 내가 잘 그 그림을 갈아내는 장치를 설치해서 내 의도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화세시킨 거다. 그래서 이 동영상을 뱅크시가 실제로 본인이 이제 올렸고요. 그래서 아마 이게 뱅크시를 상징하는 가장 조금 유명한 거지 않은가 싶은데 이게 소녀 걸윗 벌룬이라 해서 뭐 풍선과 소녀, 뭐 소녀와 풍선 이런 식의 그림인데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2018년 소도비 옥션에서 1만 100만 파운드 하나로 한 17억 현재 환율로 따지면 17억 좀 더 되는 가격에 이게 낙찰이 됐었는데 그 낙찰이 된 순간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림이 갈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패닉에 빠졌고 이게 무슨 신호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장치를 설치해 놓고 좀 시간이 지나 이제 장치가 작동돼서 장치적인 결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갈리다가 중간에 화세되다 중간에 다 걸려버려요. 그래서 이 걸린 상태로 이제 그림이 멈추게 됐고 그 영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소도비 옥션에서는 이 그림은 그 옥션장에서 이 갈렸을 때가 완성된 거다라는 말을 했었고요. 그래서 이 이후에 2021년 제2경매로 118만 파운드 대충 하나로 320억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317억, 8억 뭐 그런 것 정도 된 것 같은데 몇 배가 뛴 그림이 됐던 그런 아주 유명한 뱅크시를 전 세계에 알린 그런 작품입니다. 그래서 뱅크시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제 조금 가볍게 정의를 해보자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죠. 이제 현대 미술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그 스텐실 다들 기억나시나요?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미리 그 글자나 뭐 마크 같은 거를 해놓은 다음에 벽에다 내가 원하고 싶은데 붙이고 뭐 페인트 칠을 하거나 스프레이를 뿌려서 했던 이 스텐실을 가지고 이런 벽화들을 딱 그리고 사라져 버리는 사람인데요. 그래서 이 뱅크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그 어딘가 딱 한 군데에서 정식으로 내 작품을 소개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말하고 싶은 말을 그냥 싹 그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위주의 작품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영국의 예술가입니다.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약간 뱅크시 본인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 주제 중 하나는 현대 미술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너무 그 작가의 유명세나 돈에만 치중한다라는 걸 조금 그런 걸 좀 꼬집었던 활동도인데요. 이게 그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그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본인 작품을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판 거예요. 그래서 개당 60달러 수준으로 해가지고 싸게 팔고 그 다음날 본인 인스타그램에 나 어제 이거 팔았다. 개당 60달러에 라고 올린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태로 이거를 만약에 뱅크시가 본인 이름을 걸고 팔았으면 정말 또 엄청난 가격에 팔렸겠지만 길거리에서 60파운드로 팔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팔렸다 그래요. 해봤자 뭐 한 500달러도 못 벌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뱅크시는 본인이 그림을 항상 어디다가 확 그리고 사라진 다음에 나중에 본인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를 통해서 이거 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예술가입니다.
근데 이게 작년 글라스고에 잘 아시다시피 글라스고에 뱅크시의 전시회가 있었죠. 그래서 저도 갔다 왔었는데요. 컷앤런이라는 작품인데 그 전시회였는데 이 전시회에 딱 들어보면 이 전시회는 약간 원래 제가 다른 작가들 전시회를 안 가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시회는 뱅크시의 작품을 즐긴다기보다는 뱅크시의 생각이나 뒷이야기를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전시회였거든요.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가면 이제 이 웰컴 메시지가 있어요. 이 책에서도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웰컴 메시지인데 이 웰컴 메시지에서 이제 뱅크시가 왜 글라스고에서 이 전시회를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. 이유는 여기 그 고마 예술관 아시죠? 현대 미술관 그루지스키 아래 있는 여기에 있는 듀크 오브 웰링턴 이 동상에 이 꽃갈콘이 씌워져 있는데 이 꽃갈콘이 거의 40년 이상 씌워져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경찰들도 이거를 못 씌우게 하려고 올려놓은 범인을 잡으려고 계속 시도했지만 이제 범인은 잡지 못하고 결국 계속해서 사람들이 씌워지게 돼서 현재는 그냥 이제 글라스가 상징처럼 남아있고 오히려 이제 시즌에 따라서 이런 뭐 예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첫 개전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표시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를 표시하기도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한 현대 미술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됐다. 그래서 빙시 이 부분을 가장 본인이 영국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워크 오브 아트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부분이 본인이 이제 글라스고에서 본인 전시를 열게 된 가장 큰 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전시회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체에서는 내부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돼 있어서 내부 사진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관련 나오면서 책자를 이제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책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책자를 보시면 여기 전시회에서 주로 했던 거는 뱅크시의 작품 이야기보다는 작품의 뒷이야기를 좀 많이 알려주는 것들이었어요. 그래서 어떤 스텐실을 사용했고 본인이 이 작품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기획을 했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뭐 에피소드 하나만 좀 이렇게 뽑아보자면 있었지? 어, 잠시만요. 여기 있었는데. 아, 여기 보시나요? 이게 노포크 지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버스 정류장 같은 거에다가 위에 그 인형 뽑기 갈고리 같은 거를 그린 거예요. 백기 씨가. 근데 이걸 그릴 당시에 그 시큐리티 가드가 찾았다 그래요, 뱅크 씨를. 그리고 이제 가고 본인 걸 챙기고 있는 걸 찾아가지고 얘를 잡으려고 이제 오는데 마침 운이 좋게도 가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혹시 지도가 보이시나요? 차를 타고 오는데 차로 오기에는 이게 도시를 거의 한 1km 정도를 돌아서 와야 돼서 그 본인은 어떻게 재빠르게 뛰어서 도망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가드를 놀리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본인의 뒷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준 전시회인데요. 사실 저는 이 전시회를 가기 전까지는 뱅크시를 잘 몰랐어요. 그냥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다. 그 그 파쇄된 걸로 돈 많이 벌었다더라, 유명하다더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배경 지식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갔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제가 배경 지식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조금 그러니까 감동적이라보다 조금 이렇게 한 대 좀 맞은 느낌으로 받았던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미트 트럭이라는 작품인데요. 이게 지금 소리가 나면 좋은데 잠시만요. 혹시 네, 이런 식으로 되게 듣기에 좋지 않은 소리가 나요. 이 트럭에서 일부러 그 소리가 나게 하고 이 트럭은 이런 식으로 소, 뭐 양, 뭐 이런 돼지 이런 것들 인형을 채워놓고
이렇게 돌아다녔다고 그래서 이 트럭을 행사장 내에 전시해 놨는데요. 이걸 조금 설명을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, 음, 네.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행사장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한다면 트럭이 딱 이 위치에 이렇게 있었어요. 그리고 방금 보였던 그 이 인형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벽들이 이렇게 쭉 있고 이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. 그러면서 여기 옆에 있는 이제 그 전시 작품들을 계속 보면서 지나가게 돼요. 근데 여기를 다른 걸 다 보고 있으면서도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. 그 저 양들 인형들이 내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면서 처음에 이거 볼 때 되게 좀 거슬리다 생각했거든요. 굳이 저렇게까지 크게 해야 되나? 좀 소리를 줄이면 안 되나? 소리도 되게 크게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되게 다른 걸 보는데 집중을 방해하는 느낌도 들고 되게 거슬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쪽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이 트럭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트럭의 내부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. 그러면서 안에 약간 그 육류 소비 같은 거나 그런 이게 순수함 같은 거를 저기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?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되면서 살짝 아 이거를 그 여기서 내가 계속 불쾌해왔던 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와서 보면 사실 그게 저 동물들의 인형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였구나. 그럼 나는 그거를 다른 걸 계속 보면서 시끄럽다, 불쾌하다, 왜 저걸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라고 생각을 했었구나라고 여기서 갑자기 딱 느끼게 되면서 되게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, 이렇게 다른 것들도 많고 유명한 것들도 많았겠지만 그냥 배경 지식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봤을 땐 전 이 부분이 가장 조금 기억에 남았거든요.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.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로 봤을 때도 약간 조금 이런 식으로 좋았던 작품이 있었고 또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조금 말해보자면 이건 다른 건데요. 반대되는 거는 남들은 안 좋아했는데 제 배경 지식 때문에 좋아했던 거를 조금 소개하고 싶어가지고요. 이거는 대형 박물관의 그 람세스 2세 형상인데 보통 이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 람세스 2세 자체가 좀 유명하기도 하고 그 모세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딱 그 시대의 그 파라오거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이 벽화가 있었는데 저는 이 벽화가 너무 좋았거든요. 근데 옆에 같이 구경한 다른 사람들 그냥 다 무시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왜 이거를 좋아했었냐면은 제가 어릴 때 한 중학교 때쯤에 이 람세스라는 소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 람세스 2세이고 이 소설에서 가장 약간 지금은 너무 본지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이 소설을 딱 생각하면은 이 말 타고 있는 전차에서 활을 쏘는 이 이미지가 하나가 딱 기억나는데 그게 너무 이 여기에 딱 이걸 보는 순간 아, 나 어릴 때 이거 책 되게 좋아했었는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되게 약간 저 혼자만 좋아하고 있더라고요. 남들은 다 그냥 보면서 지나가게 되고. 또 다른 또 경험으로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인데요. 여기 이제 모나리자는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려고 줄 서 있는데 여기 이 자유의 여신이었나? 프랑스 독립의 여신이었나요? 이 그림하고 여기 니케상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익숙한 실루엣 니케상 같은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저 유명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같이 보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막 지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.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치병이 형 둘은 이제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 교과서에서 봤던 아 이거 책에서만 봤던 건데 실물로 보니까는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이 앞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느끼고 즐기면서 지나갔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같은 예술 작품을 봐도 그런 배경 지식에 따라서 누가 뭘 좋아하게 되고 뭘 좋아하지 않게 되고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걸 하면서
이건 조금 안 맞는 이야기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내는 결과물은 결국 이제 저널 페이퍼잖아요. 그러면 저널 페이퍼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이 배경 지식을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학이나 예술 작품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의도한 대로 네가 느꼈으면 좋겠어 라는 걸 조금 노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공학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예술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, 그래서 뭐 그런 준비하다 보니 약간 그런 잡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4월 11일부터 런던 소호에서 아예 완전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. 이제 이거는 저번 글라스고에서 했던 것처럼 기간 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열려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뒷이야기나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닌 순전히 뱅크 씨의 작품들 뭐 그동안 뭐 비공개된 작품이나 그 유명했던 작품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이제는 좀 뱅크 씨 알고 공부하게 됐으니 혹시나 런던 가볼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